안녕하세요. 아이새 키우면서 운동하는 엄마 임구입니다. 셋째 출산 29일차입니다. 회포를 풀기 위해 맥주 한잔 했습니다. 분유를 주고 모유를 짜서 모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젖이 더 확 돌고 꽉 찹니다. 손으로 유축을 했고 100ml만 사용해서 모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코코넛 오일 MP 비누 베이스를 깍둑 썰기를 합니다. 결혼 후 아기 씻기려고 비누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엔 정보가 많아서 재료만 구입하면 50% 성공이죠. 잘게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나누어서 녹여줍니다. 가성소다로 CP비누도 만드는데 MP가 편합니다. 간단하고 식물성 글리세린을 투하합니다. 글리세린은 활용도가 높아요. 화장품, 주방세제, 비눗방울액 만들 때 사용됩니다. 사과 껍질을 넣어 만든 EM 발효액을 넣어줍니다. 유익균입니다. 세제의 잔여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용색소를 살짝 넣어줍니다. 모유를 넣어줍니다. 모유는 간말이 놀랜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모유에는 면역 물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민감성 피부에는 자극 없이 쓸 수 있고 트러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소독한 몰드에 담아주면 끝입니다. 좋아하는 향을 첨가해 줍니다. 저는 은은한 걸 선호해요.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완성. 핸드메이드 엄마표 모유비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골드바 모유비누 완성입니다. 맥주 한 컵 마시고 유축한 모유를 활용해 봤어요. 비누를 만들어 쓴 지 오래되었는데 별것도 없지만 뿌듯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 좋은 재료 넣어서 가성비 좋게 사용해서 좋아요. 육아 살림하면서 실용적인 도전에 적극적인 편인 것 같아요. 독학으로 만들었고 만드는 방법은 온라인에 널려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 실행력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랩에 싸서 보관을 합니다. 한동안 비누 안 만들어도 되겠어요. 모유는 가끔 맥주 한잔 할 때 유축해서 얼려놓고 비누를 만듭니다. 만든 비누를 활용해 목욕을 시켰어요. 아기는 이제 3.9kg입니다. 체중도 늘었고 신장도 늘어서 한 손으로 씻기기엔 버겁습니다. 비누를 잘 사용하지 않으나 오늘은 비누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 전에 제일 먼저 응꼬와 그 주변을 충분히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전신에 물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아기가 커서 수전으로 한 번에 하는 목욕 시즌은 끝났어요. 바닥에 2장의 수건을 깔고 목욕 바구니에 수건을 깔고 비누칠을 해요. 이제 바구니도 꽉 차서 바닥에 방수매트 깔고 비누칠을 해줘야 해요. 제일 편한 방법은 옷 다 벗고 안고 씻기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음에 샤워기 목욕 영상 업로드 할게요. 육아는 초기가 꿀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빡세집니다. 그럼에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간단하게 문제 해결하는 육아 모드. 그때는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불필요해지고 육아템은 바로 똥값이 됩니다. 미니멀하게 지혜롭게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에게 비누칠을 하면서 목욕 바구니에 물을 받은 후 비눗물을 헹궈줍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영상을 찍지만 저는 이제 다 벗고 안고 씻기는 샤워기 목욕을 더 자주 합니다. 전 셋째이기 때문에 아기 다루는 게 능숙하지만 초보맘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가짐을 난 할 수 있다. 엄마만큼 아기를 케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마인드로 육아에 임해야 능숙해지고 발전이 됩니다. 잘하면 재밌어지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 빈도도 높이고 발전적인 생각도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쉬운 일이 돼 있을 거예요. 아기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인데 아들이라 그런지 다리에 힘을 줍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빨리 힘주고 걸으면 아기 잡으러 다니느라 일찍부터 고생길입니다. 기쁘지만 두렵습니다. 축구시켜야 되나 이러면서 기분 좋은 상상도 합니다. 손흥민!
아기의 체중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손목이 아작이 납니다. 꼭 아기 케어를 하고 나면 스트레칭이나 찜질 마사지를 병행합니다. 가사나 육아가 골병을 들게 한다고 하지만 운동으로 접근을 하면 체력이 되어 돌아옵니다. 집안에서 움직이는 걸 저는 기쁘게 생각해요. 출산과 육아가 시작되면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집은 휴식을 취하는 곳인데 나는 육아와 가사로 쉬지를 못하네 이러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일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 집에서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저 스스로 저를 인정합니다. 저 스스로 저를 대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 출산이 기대가 되었던 게 육아 경력이 쌓였으니까 이번엔 얼마나 더 잘해낼 수 있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 전에 미스를 최소화해서 수월한 육아를 만들어 보자. 직장 생활할 때도 열정적으로 일을 했기에 작은 일에도 몰입을 하면 그 안에서 희열과 기쁨이 존재합니다. 행금물을 받는 동안 아기는 첫 번째 수건에 눕혀놓습니다. 바닥에 눕혀서 일시적으로 울 수 있기에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수건으로 배를 덮어주면 놀라는 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어요. 머리부터 감겨줍니다. 아기가 처음 적응할 때는 놀랄 수 있는데 능숙한 손으로 안정감 있게 진행하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엄마 스스로 여유 있는 척을 해야 아이가 편안해합니다. 불안해하면서 씻기면 아기가 다 느끼고 더 울게 됩니다. 첫째 목욕을 시킬 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옷 벗기는 것도 벌벌 떨면서 애기 잘못되면 어떡하나 쫄아서 그런데 이렇게 벌벌 떨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일 해야 하는 거니까 누구 도움 없이 해내야 된다. 각오를 하니까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수월해졌습니다. 첫째 때는 애기 놓쳐서 떨어뜨리고 계단에서 안고 같이 구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기 안고 가다가 코너 도는데 아기 머리 부딪히고 미안해를 달고 살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금 셋째 키울 때는 미안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너는 내가 엄마인 게 행운하다 이러면서 육아해요.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보습을 위해 로션을 소량 발라줍니다. 울거나 불안해할 때 엎드려 놓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직감적으로 셋째는 일찍 걷고 일찍 말을 할 것 같아요. 새벽 수유하고 아기 씻기고 첫째 등원 가방 세팅하고 양치하면서 폼롤러에 누워 있습니다. 꼭 노동을 했으면 그 피로를 풀어주는 행위가 함께 해야 합니다. 폼롤러는 누워만 있어도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양치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워서 양옆으로 등을 바닥으로 밀면서 움직여줍니다. 육아나 가사는 전면 활동이 많기 때문에 후면 근력을 강화하고 후면 근육의 피로도도 풀어줘야 합니다. 소아과에 가면 엄마들의 등이 굽어 있는 게 보입니다. 흉추 후만, 척추 측만, 요추 전만. 안타깝다. 교정 운동을 안 해주면 질병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문제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육아는 노동이 필요한데 출산 후 움직이지 말라는 건 모순입니다. 아기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근력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SS를 낳고 기르지만 가볍게 운동하는 건 더 득이 됩니다. 아기 돌까지 운동 안 하고 몸을 사리는 건 비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첫째 씻기는 건 꿀입니다. 둘째는 13kg으로 엉덩이를 씻길 때 들었다 내렸다 큰 힘이 필요합니다. 잘못 들었다가 허리를 삐끗하면 모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요즘 기저귀 떼고 있는데 막둥이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게 둘째입니다. 물티슈는 최대한 쓰지 않습니다. 요즘 둘째는 낮에는 팬티를 입고 밤에만 기저귀를 합니다. 기저귀는 썩지를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이고자 나름의 사명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막둥이를 안아주고 예뻐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가 막내를 사랑하고 이뻐하니까 둘째도 그걸 따라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행복입니다. 둘째는 비행기 태워달라고. 엄마 도가니. 한 달 아기인데 고개를 잘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애를 이렇게 쪼코를 걸어? 예뻐해줘야지. 예뻐봐. 오늘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양이 오잖아. 너 때문에 묻은 거야.